네, 14년 약 14만 킬로 가까이 운행한 DM 산타페입니다. 이 차량을 그 사모님이 운행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오일만 한 번씩 교체하고 이렇게 다니셨는가 봐요. 그래서 이제 이 차를 남편분이 이제 운행을 하려고 차를 이제 보니까 너무 엉망이라고 또 연식도 좀 됐고 해서 좀 예방정비 좀 해서 운영하시려고 방문을 하셨는데 뭐 흡기 클리닝, DPF 클리닝 또 기타 소모품을 교체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 한번 열어보지. 본네트. 엔진 보니까 손 봐야 될 시점이 되긴 됐네요. 네, 후드를 열었는데 와, 먼지가 어마어마하네요. 이 차량은 흡기 매니폴드는 금액이 얼마 하지 않으니까 교체하기로 했고요. 중요한 거는 이 헤드 포트 쪽이죠. 매니폴드를 탈거하고 나면 이 안에 헤드 포트 쪽에 클리닝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. 뭐 EGR도 교체할 거고요. EGR하고 EGR 쿨러 분해해서 쿨러는 클리닝 하고요. 탈거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그 냉각수 호스들, 그래 냉각수 호스는 전체 다 교체하신다고 보시면 돼요.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거고요. 이 안에 윤리필터도 교체할 거고, 이 벨트, 또 베어링하고 워터펌프, 그리고 댐퍼 풀리 다 교체할 거고요.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한 14만 킬로가 조금 되지 않았는데 이 제너레이터는 아직 뭐 충전 잘 되고 하니까 원내의 풀리가 좀 불안하죠.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탈거해서 앞에 풀리만 교체해서 재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. 이 차량은 저압 EGR이 장착되어 있어서 DPF 작업하기가 좀 까다롭죠. 흡기 클리닝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예,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그 정비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. 고객님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정비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진단기를 장착을 했고요. 지금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진단기를 연결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작업하기 전에 이 차량의 어떤 데이터를 좀 봐야 돼요.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작업을 다 하고 난 뒤에 어떤 고장 코드가 뜨고 또는 ECU 내에 어떤 코드가 기록되어 있으면 이 고객님들은 뭐 정비사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에는 모르고 계셨다가 이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뭐 고장 코드를 보니까 뭐 하나 떠 있더라.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전에는 이상 없었는데 이 작업하고 난 뒤부터 이렇다. 뭐 좀 심한 말로 하면 책임져라.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런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작업하기 전에 데이터를 좀 보고 그런 여지를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. 뭐 책임 회피성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금 보는 거죠. 그리고 고객님한테 사진을 찍어 놨다가 이런 코드가 떠 있더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야 나중에
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. 자, 이 차량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. 그래서 이게 떠 있죠? 떠 있는 게 있죠? 여기 떠 있죠? 지금 보면 엔진 쪽에는 없죠? 다행히 뭐 엔진 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게 없고요. 이 다이내믹 컨트롤 쪽에 이거 하나 떠 있죠? 이 뒤에 보면 뒤 좌측 휠 스피드 센서 그리고 우측 과거로 들어와 있죠. 과거에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죠. 현재로서는 이 소거하면 소거되겠죠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진을 찍어 놓거나 고객님한테 미리 고지를 해 주셔야 돼요. 이런 것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. 전에는 이상 없었는데 흡기 클리닝 작업하고 이 경고등이 들어온다 또는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러면 ABS 불 들어오겠죠.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. 이런 거를 저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고객님께 말씀드리면 되고요. 이거 소거 한번 해볼게요. 뒤에 힐스피드 센서네요. 자, 그리고 여기는 그렇고 여기 또 하나 들어와 있죠. 스마트 정션 블록.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방향 지시등 앞 우측 단선이네요. 과거로 들어와 있네요. 과거로. 네. 이런 것들을 기록을 좀 해놔야 됩니다. 이제 엔진부터 전체적으로 코드가 없죠. 다 삭제를 일단 한 상태고 전에 있던 코드는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.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데이터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죠. 에어컨 플러싱도 말씀을 하셔서 플러싱 하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플러싱이 완료됐는데요. (140) 정도가 배출됐네요. 너무 지저분하죠. 머플러에 PM은 엄청나게 밀려 나왔는데 엄청나게 나왔죠. 심각한데 후단이거든요. 뭐 전단은 당연히 PM이 새카말 거고 후단까지 완전히 밀려 나왔죠.
내시경으로 한번 봐야 되겠네요. 쿨러, 이쪽에는 2잘 쿨러고요. 클리닝 하면 되고요. 이쪽에는 저압입니다. 이 차량은 저압 2잘이 장착되어 있어서 저압 2잘 필터입니다. 그리고 저압 2잘 쿨러, 이것도 클리닝을 다 해야 되죠. 이건 저압 2잘에서 올라오는 파이프 터보가 연결되어 있죠. 이건 2잘 파이프. 클리닝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는 이 저압 쪽에 필터, 쿨러, 이 탈거하는 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이거 탈거하는데 시간이 엄청 소요가 됩니다. 이 워터파이프랑 다 탈거해야 되고요. 이 호스 탈거 다 해야 되고요. 일이 많습니다. 이 고압 2잘만 장착되어 있는 차에 비해서 일이 2배가 넘습니다. 흡기 매니폴드, 와, 어마어마하죠. 이 흡기 매니폴드는 그다지 금액이 높지 않아서 이 어셈블리로 교체하기로 고객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. 왜 교체를 해야 되냐면, 뭐 이게 크랙 가거나 뭐 공기가 누설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, 이 스웰 밸브 액추에이터가 있죠. 이 스웰 밸브 액추에이터가 있는데, 간혹 고장이 나는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차량이 제 출력을 내지 못하죠. 금액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교체하는 것도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서 뭐 고객님이 교체해달라고 하시네요. 에어 플러그 이상 유무 확인해 볼게요. 대보고 오케이. 90 정도 되죠. 홀더 한번 눌러 볼게요. 되고 오케이. 전류가 처음에 94A 정도 흘렀죠. 이 94A 정도 되면 에어 플러그 4개는 아주 정상이죠. 이 에어 플러그의 전류값을 보게 되면 상온에서 시동 걸지 않고 배터리가 정상적이라고 하면 약 22A 정도 흐르거든요, 개당. 그러면 4개 같으면 88A, 90A 정도 흐르는 게 맞죠. 좀 많게는 24A까지도 흐릅니다, 순간적으로. 94A 나왔으니까 이건 탈거해보지 않아도 에어 플러그는 정상이죠. 에어 플러그는 정상인데 이 플레이트는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. 이 에어 플러그가 정상이어도 이 플레이트가 열화되게 되면 이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서 예열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플레이트는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. 터보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.
예, 터보 상태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. 유격도 없고요. 부드럽게 회전을 잘 하네요. 오케이. 그 이자를 탈거할 때 탈거가 안 돼가지고 위에 커버를 분리하고 전용 공구로 위로 막 쳐 올리고 해머지를 해야 되는데 좀 움직여 보니까 약간씩 움직여서 밑에 한번 쳐봅니다. 조금씩 올라오네요. 굳이 이걸 분리하고 전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네요. 이거는 이게 또 아다리가 좀 돼야 일하기가 수월한데 이거 안 나오면은 안 웃거든. 오케이. 이렇게 쉽게 빠지면은 굉장히 수월쳐. 하나 카본은 엄청나네. 오케이. 탈거한 부품들은 다 클리닝 했습니다. 저하 미지알 필터입니다. 저하 미지알 밸브 다 클리닝 다 했습니다. 저하 미지알 쿨러, 저하 미지알과 터보 쪽으로 연결되는 파이프죠. 그리고 EGR 파이프, EGR 하이패스 밸브, ACV, EGR 쿨러입니다.
깨끗하게 클리닝 마쳤습니다. 예, 흡기 클리닝을 다 마쳤는데요. 1번입니다. 밸브가 훤히 보이죠. 2번, 3번, 4번, 2젤 파이프 연결되는 것, 그리고 EGR이 장착되는 EGR 하우징, 그리고 인젝터 홀, 그리고 엔진 블럭 쪽에 너무 기름때가 많아서 먼지하고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클리닝을 좀 했습니다. 기름때 하나도 없죠. 깨끗하게 클리닝을 했습니다. 부품이 도착했네요. 라디에이터 호스트 상하, 연료, 펑션 호스트, 호스 종류들. 이 탈거했을 때 호스 종류를 다 교체하는 게 맞죠. 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. 에어 플러그 플레이트입니다. 이 부분에서 열화가 돼가지고 에어 플러그가 정상이어도 예열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크랭크 센서 호스고요. 각종 가습기 종류들, 그리고 EGR 보드 탱크, 댐퍼 풀리, 그리고 텐셔너, 연료 리턴 호스, 그리고 아이들 베어링. 이거는 제너레이터 풀린데요. 약 한 14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는데 제너레이터 어셈블리를 교환하려니까 조금 아까운 면도 있고 해서 요 원데이 풀리가 고장이 잘 나죠. 예방정비 차원에서 요 풀리만 교체하기로 했습니다. 아이들 베어링이고, 스모스텍, 윌러 필터, 그리고 매니폴드 어셈블리로 교체하고요. 벨트까지. 이 제너레이터 원레이 풀리가 아직은 괜찮은데
이게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충전은 되더라도 이 풀리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셈블리로 교체를 하면 좋긴 한데 또 비용적인 면도 있고 좀 탈 수 있기 때문에 풀리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아주 사용할 수는 있는데 어떤 게 새 거야? 여기 새 거네. DPF 장착했고요. 저압 EGR 다 장착했고요. EGR 필터까지 장착을 했고요. 워터펌프, 벨트, 베어링, 그리고 댐퍼 분리. 제너레이터는 분리 교체해서 장착했습니다. 연료 필터 교체했고요. 이 크랭크 센서 장착해서 스타트 모터 조립해 놨습니다. 네, 프론트 패널을 조립하고 있는데 이 접지선이 굉장히 많죠. 여기에 6가닥에 물려 있거든요. 6가닥이나 물려 있는데 이 공통 접지인데 이렇게 장착되어 있었거든요.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 면을 보게 되면 페인트가 그대로 있죠. 물론 이 볼트가 이렇게 조립이 되면 접시가 좀 되게 하겠죠.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볼트 형상을 보시게 되면 물론 접지용 볼트이기는 한데 접지가 좀 원만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탈거했을 때에는 그 면을 자, 이렇게 하면 접지가 원활하게 잘 되겠죠.
이제 조립은 다 마무리 했고요. 이 냉각수는 우선 물을 주입했습니다. 플래싱을 좀 해서 냉각수 교환을 해야 되니까 물만 주입을 했고요. 이 상태에서 자기 진단 해보고 시동 걸어 볼게요. 고장 코드가 있는지 볼게요. 고장 코드 없네요. 에어백이 해야 되죠. 일단 걸렸다 꺼졌네요. 다시 한번. 냉각수 상태가 그다지 나쁘진 않은데, 이 토끼 크림이, 기계 크림이 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냉각수가 플러싱해서 좀 깨끗하게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깨끗하죠? 깨끗하게 플리싱 다 했습니다. 신유 주입합니다. 또 주입합니다. 엔진룸이 너무 더러워서 깨끗하게 세척을 좀 했습니다. 깨끗하죠. 먼지가 얼마나 많던지 깨끗하게 세척이다. 완벽하게 끝났습니다.